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조광입니다. 어떤 질문들을 남겨주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인상 깊은 질문 중에 첫 번째로는 운동 초보일 때는 보호대를 차고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보호대는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로 쓰이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무릎, 그리고 발목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손가락 부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잠스트 엄지손가락 보호대가 굉장히 좋아요. 그 보호대를 많이 착용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시합은 어떤 경기였나요? 제 마지막 경기이기도 했고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어떤 그 꿈을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하나를 고르라면 도쿄올림픽 결승전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업어치기는 어떻게 연습해야 잘할 수 있나요? 익히기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익히기를 하기 위해서 파트너 선수가 없을 때는 혼자 튜브 트레이닝으로 대체를 해서 업어치기, 익히기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선수님의 감량 팁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평소에 몸무게가 한 105kg, 적게 나가면 104kg를 유지하면서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요. 경기 개최 당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남겨둔 상황에서 많게는 4kg 500g 정도를 2~3시간 만에 감량을 했습니다. 그때 단시간에 몸에 있는 수분을 빼내서 100kg의 몸무게를 잠깐 맞췄다가 개체량에 통과한 후에 다시 섭취를 해서 원래 평소 몸무게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개체량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단기간 다이어트를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 선수님께서는 햄버거를 최대 몇 개까지 드시나요? 햄버거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면 삼겹살을 최대 몇 인분까지 드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햄버거를 사실 엄청 좋아하지는 않아서요. 햄버거는 하나만 먹으면 사실 좀 질리는 것 같고요. 만약에 삼겹살을 최대로 먹으라고 하면 최대한 6인분 이상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조광 선수님만의 테이핑 잘하는 비법이 있나요? 테이핑은 사실 경력인 것 같습니다. 얼만큼 많이 해봤는지, 그리고 또 이 테이핑을 하고 얼마만큼의 훈련을 했는지에 따라서 테이핑을 하는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테이핑을 하시기 전에 내가 평소에 얼만큼 자르고 얼마만큼의 양을 썼는지, 그리고 어느 부위에 어떻게 붙였었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시면 일관성 있게 매번 똑같은 테이핑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는 게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님, 어떤 테이프를 쓰는지에 따라 경기력 향상이 있나요? 테이핑을 사용한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부상이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뛸 때는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테이핑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도 선수들을 직접 케어하는 선수 트레이너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트레이너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도 선수들은 쓰이는 근육도 많고 다른 종목에 비해 더 많은 어떤 운동량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선수 트레이너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도 선수들이 평소에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어느 부위에 부상이 많은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합 나가기 전 루틴이 있나요? 가령 테이핑 순서라든지 도복 정리 방법 등등이요. 은퇴하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기 전날에 회를 먹어야 하는 아주 희한한 루틴이 있었는데요.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올림픽 때 방해가 될까봐 고친 루틴이거든요. 하지만 그 루틴을 제가 한 10년 이상 유지해온 루틴이라서 저만의 특별한 루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테이핑에 관련된 루틴으로는 경기 전에 항상 이 세 손가락에 테이핑을 했었는데요. 세 손가락 테이핑 모양이 만약에 이쁘지 않는다면 이거를 풀어버리고 이쁜 모양이 되게 다시 테이핑을 고쳐맸던 어떤 좀 귀찮게 한, 스스로 저를 귀찮게 하는 루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루틴 덕분에 제가 경기 당시에 긴장도 많이 풀 수 있었고 테이핑으로부터 많은 또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신장이 크거나
작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인 기술들, 그리고 테이핑을 했을 때 도움을 받거나 안정적으로 신체를 잘 잡아주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제 체급에서 키가 가장 작은 선수였고요. 그래서 매번 만나는 상대방 선수들이 훨씬 더 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 기술들은 큰 선수들을 상대하는 그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좀 지치게 만들어서 상대가 지쳤을 때 제 특기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넘기는 어떤 그런 작전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선수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제 신체적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제 주기술이 업어치기인데 업어치기를 할 때 무릎을 많이 사용해서 무릎에 베네피트 테이핑을 많이 감고 잠스트 아대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무릎 보호를 하면서 시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도는 체급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국가대표 시절에 식단을 따로 챙겨 드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유도에는 남녀 각각 7개의 체급이 있습니다. 6개의 체급은 정해진 체중을 넘어가면 안 되는 체급이고요. 마지막에 가장 높은 체급은 정해져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이 나가야 하는 헤비급 체급인데요. 요즘 헤비급 선수들도 굉장히 몸이 날렵하고 정말 그 어떤 뚱뚱한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탄탄하고 몸매가 근육질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헤비급 외의 체급 선수들도 평소에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단 관리에 어떤 신경을 크게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몸에 나쁜 음식을 피하려고 노력했고 따로 뭐 챙겨 먹는다던가 이런 식단 관리는 엄청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슬럼프가 온 적이 있으시나요?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유도가 굉장히 상대성이 많이 존재하는 스포츠입니다. 제가 이 선수를 이겨서 그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면 또 다른 유형의 선수를 만나야 하고, 이런 게 시합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평소 훈련할 때도 제가 평소에 이기던 상대방한테 어느 날 갑자기 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기는 상대가 제가 어려워하는 상대를 쉽게 상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상대성이 정말 많은 스포츠인데요.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슬럼프를 많이 겪었었는데, 이럴 때마다 저는 저보다 체중이 적게 나가는 선수들 아니면 나이가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대련을 시작해서 저의 어떤 유도 기술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연습하는, 만약에 슬럼프가 오신다면 본인 스스로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더 아래 단계, 아래 레벨로 가셔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신다라는 마음으로 훈련을 시작하시면 슬럼프에서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대 측정 결과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지금은 잘 모르고요. 제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기 전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3대 무게가 데드리프트가 240kg, 그리고 스쿼트가 240kg, 벤치프레스가 150kg였으니까 네, 3대 측정 결과는 630이었네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조광 선수님도 홈트 하시나요? 대표 선수들도 휴가를 길게 받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선수촌에서 잠시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특히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에 제한이 많았을 때 많은 선수들이 홈 트레이닝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뭐 밴드 운동이라던가 폼롤러를 이용해서 하는 훈련들, 이런 훈련들이 컨디션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저도 홈트를 많이 했습니다. 선수님께서 유도를 시작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선수님 운동신경이면 다른 스포츠도 있었을 텐데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도를 하기 전에 유도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선생님의 권유로 유도장에 따라가서 유도를 봤는데 매트에서 제 또래 친구들이 뒹구는 모습이 굉장히 즐거워 보였고, 막상 해보니까 상대방을 넘기는 것에 대한 어떤 재미도 느꼈고, 그때 당시 어린 저에게도 유도를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유도 선수가 꼭 해야 할 웨이트 3가지만 알려주세요. 스쿼트 트레이닝, 그리고 데드리프트, 그리고 벤치프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가장 큰 근육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동작들이 유도랑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어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육들이 잘 작용을 해줘야 관절을 보호할 수 있고 인대를 보호할 수 있어서 부상 예방도 하고,
그리고 운동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스쿼트 트레이닝은 효과가 있는 훈련인데요. 스쿼트 훈련을 열심히 하시면 유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라던가 중심 잡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제나 영양제가 아닌 실제 음식 중 가장 선호하는 단백질 공급원은 어떤 것인가요? 제 경우에는 사실 고기는 특별히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거는 돼지고기였던 것 같습니다. 조구함 선수님이 가장 중점을 두고 운동하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특기 기술이 업어치기여서 무릎 관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벅지 근육, 그리고 종아리 근육, 엉덩이 근육 항상 보강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하는 부위였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어떤 체력 훈련을 할 때 이 부위에 초점을 두고 많이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조구함 선수님은 운동 중에 수분 보충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운동 시작하기 전에 이온 음료 또는 그냥 일반 물을 500ml 이상을 섭취하고 몸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조구함 선수님도 유도를 할 때 상대방의 깃을 딱 잡았을 때 이 사람 강하다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시합에 나가서 어떤 선수의 깃을 딱 잡으면 상대방의 힘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 체급에서 근력이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가 저보다 힘이 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구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지구력 위주의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도복을 딱 초반에 잡았을 때는 당장 힘에서 밀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선수의 체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캐치해서 빈틈이 생기면 공격하는 것이 어떤 저의 전술이었기 때문에 상대방 도구 잡았을 때 힘이 강해도 많이 놀라거나 긴장하거나 위축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 남겨주셨는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